아, 아. 예, 반갑습니다. QHTV 민종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엘리엇 파동 맛보기라는 강의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일단 설명드리는 내용은, 요 며칠 했었던 매매했던 종목에 대한 수익 청산, 인증샷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던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차트, 흐름 판단하기 여러 가지 지표들 배워오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어떤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투자 마인드,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의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엘리엇 파동 맛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자, 이게 왼쪽 게 저희 QHTV 기초반 커리큘럼 진행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차트 분석의 3요소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 캔들, 이동 평균선, 지지와 저항, 크로스 이런 것들을 배워오면서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을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캔들, 지지와 저항, 이동 평균선, 크로스, 그리고 그 전에 파동에 대한 접근과 이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겹쳐보면서, 우리 저번에 이 꼬마 얼굴 이렇게 그렸던 것도 다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계속 겹치면은 기술적으로 차트에 접근하는 어떤 그 안목은 계속 이제 상승하게 되고, 어떤 종목을 분석하실 때에 기술적인 부분에 입각한 그런 이제 판단력은 자꾸만 이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기초편에서 배웠던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거래량까지만 하면 끝나는 단계인데,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반기에 워크숍을 갔을 때 사진인데, 저희 회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주식 투자는 마인드가 70%고 실제 트레이드는 30%일 뿐이다. 자, 그때 워크숍 참가하셨던 회원님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건데, 주식 투자를 우리가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결국엔 그 70%가 마인드고, 실제로 매매에 투입되는 어떤 노력이랑 비중은 그 중에 3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QH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에 대한 단순한 기술적인, 기본적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한 접근뿐만이 아니고, 그보다도 주식 투자, 투자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투자 마인드 관리. 종목을 보유하고 어떤 마인드가 계속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은 버티면서 어떤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확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어떤 마인드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이론은, 사실 이 이론이 어떤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근간이 되는 그런 이론으로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물론 이론이라는 거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들어맞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배우는 거라면 한번 그냥 간단히 기초편이니까 맛보기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인드가 70이고 실제 매매가 30%인데, 그럼 이 70%는 또 뭐냐? 20%는 새로운 종목을 들어갈 때 어떤 그 확신, 30%는 그 종목을 홀딩하면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비중을 조금 떨어낸다든지 그럴 때 과감하게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확신, 나머지 20%는 매도할 때, 수익 청산할 때 내가 자신 있게 내 종목을 그동안 고마웠다 하고 보내줄 수 있는 그 확신, 그게 이제 70%가 되겠고, 실제로 매매에 필요한 30%는 10, 10, 10입니다. 이 10, 10, 10이 뭘까요? 10은 일단은 돈이 있어야 주식을 하겠죠. 10은 돈입니다. 예수금. 그러면 나머지 10은
어떤 주식을 매매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컴퓨터 HTS라든지 그게 이제 10. 나머지 10은 그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누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30. 나머지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항상 차분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겠다.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는 엘리엇 파동이 뭐냐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지금 덜컥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저희 기초편 강의 계속 진행해 왔던 그 스탠스대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그냥 재미있게 그냥 맛보기 말 그대로 맛보기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이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데 주가는 연속적인 8개의 파동이 사이클을 이루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이론이다 라고 써 있는데 자 지금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실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8개의 파동이 뭐냐면은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올 거니까 오늘 강의에 상승 5개 그리고 하락 3개 해서 총 8개 파동이 한 사이클로 돌아가더라.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돌아가더라. 근데 그거는 그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긴 어떤 이론인데 여기는 보시면 숫자로 1, 2, 3, 4, 5 이걸 이제 상승할 때 상승 5파라고 하고 여기 A, B, C 이거를 하락할 때 하락 3파 그래서 어떤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 5파와 어느 정점에서 이제 모든 물량을 뭐 다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면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때는 하락이 이렇게 3개 파동으로 나뉘면서 내려오더라.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뭐 누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쪽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물론 저거를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지와 저항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지지점을 찾고 뭐를 하고 어디서 뭐 매도를 하는 게 좋겠고 어디서 진입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런 게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라면 이 이론은 어떤 옛날에 미국의 어떤 엘리엇이라는 어떤 주식 분석가 뭐 회계사 출신의 주식 분석가라는 분이 무려 75년 동안의 주가들 그 증권 시장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산출을 해낸 겁니다. 75년 동안의 데이터를 뭐 연간, 월간, 주간뿐만이 아니고 30분 단위의 그것까지도 전부 다 이걸 뒤져보니까 이러한 어떤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론을 이제 제창하게 됐고 이제 이러한 이론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그 마인드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적 분석,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이론들과 어떤 사람의 심리가 맞아 떨어질 때 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75년 동안 종목들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다 저렇게 움직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어떤 급등주에 막 잘 들어갔는데 첫 번째 파동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불안해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되면 수익 청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올라간 거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아쉬웠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더 이상은 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하고 주가가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버티면 거기서 이제 어떤 지표들을 마주치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선을 노리고 진입을 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또 상승을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어떤 접근을 배경으로 한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어떤 주식 시장을 제대로 이렇게 좀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이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삼성출판사 최근에 저희 수익 청산하고 나온 종목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매수를 하면은 그럼 내일 오를 자리냐?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종목 가지고 지금
오늘 뭐 매수하셔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파동, N자형 파동 많이 들어보셨죠? 1차 급등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생긴다. 뭐 사람들이 이때 눌림목을 노려서 막 진입을 해서 2차 파동이라도 짧게 먹고 나오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장 지금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삼성출판사 차트를 지금 이렇게 띄워놓은 거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삼성출판사가 최근에 한 4일 사이에 88%가량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이제 길게 윗꼬리를 맞으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단기가열 완화 장치가 발동이 됐죠. 그래서 28, 29, 30 해서 오늘부로 해가지고 이제 30분 단위의 어떤 단일가 매매가 이제 종료된 상태인데,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정상 거래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항상 어떤 엘리엇 파동이 나오는 시점을 단기가열 완화 장치가 발동될 때부터가 엘리엇 파동이 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엘리엇 선생님께서 저거를 이론을 제창하셨을 때는 단기가열 완화 장치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투자자들의 1차적인 상승에 대한 만족감이 해소되는 어떤 그 심리적인 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투자주의라든지 뭐 한 차례 이제 정비하고 가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눌림목 내지는 뭐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출판사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엘리엇 이론이 뭐 100% 들어맞는다면은, 자, 첫 번째 파동 때 잘 나와줬고 제2파 때 이렇게 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사놓으면, 아니면 어제 이렇게 사놨으면은 내일 제3파 때 두 번째 급등을 또 이제 어떤 그 두 번째 급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볼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저희는 수익 청산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다시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 단순히 이런 학습을 위해서 첨부한 자료니까 그런 부분에는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인데, 자, 엘리엇 파동은 종목이 급등을 하면은 뭐 1차, 2차, 3차, 4차, 5차를 해서 결국엔 여기 정점을 찍더라. 그 이후로는 하락을 하는데, 하락할 때는 어떻나요? 뭐 이렇게 뭐 하한가로 쭉쭉 하락하진 않죠. 무슨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하락할 때도 역시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에는 살짝의 반등을 동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제 이 종목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어떤 이제 또다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약간 소외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기초편에서는 말씀 안 드릴 건데, 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화살표들 지금 길이가 다 다르죠. 근데 이 엘리엇 파동의 이론에 이 화살표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적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예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곤 하는데, 뭐 1파의 상승, 뭐 3파의 상승이 뭐 1파의 뭐 상승을 뭐 몇 퍼센트 이상을 해야 되고, 2파의 하락은 1파의 저점을 뭐 하락 돌파할 수 없고, 뭐 이 구간마다의 어떤 또 그런 법칙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중급반 때 좀 더 재밌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식이 이런 식으로 안 오르죠. 물론 이 와중에 막 삐죽삐죽 하면서 오르지만, 이거를 이제 도식화 해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게 무려 몇 년? 75년 동안의 어떤 주식을 함께 해오신 저희의 동지분들이시죠. 75년 동안에 그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자료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이론 정도는 한번 알고 넘어가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할 때도 하락 1, 2, 3, 4, 5파, 그 다음에 반등할 때는 A, B,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가는 연속적인 8개의 파동이 한 사이클을 이루더라. 자, 맞지 않더라도 무려 75년 동안의 자료를 집대성한 자료이고, 많은 분들이 어떤 이 이론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항상 논해지는 그런 이론입니다. 저 이론이 실제로 그럼 국내 증시에서 볼 수 있느냐?
오늘 저희 VIP 회원님들께는 아까 이제 짤막하게 카톡방에서 가볍게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은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 차트는 날짜 보시면은 2014년도의 차트입니다. 201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이 어떤 김무성 과거 이제 전 대표 그분이 이제 대권주자로서 이렇게 좀 이슈화 되면서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이면서 어떤 급등을 했었을 때 당시에 그 차트를 지금 제가 스크린샷을 해왔습니다. 이 차트를 딱 보시다가 자 다시 엘리엇 파동 이거를 보시고 다시 이 차트를 보시고 엘리엇 차트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붙여볼게요. 그대로죠. 1, 2, 3, 4, 5 상승은 5개 하락은 3개. 자 너무 지금 여기 구간은 이렇게 한 개 더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맞는 이론이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어떤 급등하는 종목들의 사이클을 봤을 때 이런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실제로 급등했던 종목들을 봤을 때에도 이런 엘리엇 파동을 적용 가능한 그런 흐름들이 있더라. 이런 정도 지금 이제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만 부분인데, 자, 이 엘리엇 파동에서 아까 구간 단위로 어떤 법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법칙. 그 법칙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여기서 여기는 몇 퍼센트, 여기서 여기는 이 3파동은 이 1파동의 몇 배. 이 법칙이 저희 수학에서 나오는 어떤 수열, 숫자들의 나열이죠. 수열 중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이 수열은, 자, 여기 말이 어렵게 써 있는데 저 말을 읽지 마시고 제 말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냥 첫 번째 두 항에는 그냥 1을 씁니다. 1 2개. 자,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부터는 바로 앞에 두 항의 숫자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이니까 2, 여기는 2 더하기 1이니까 3, 여기는 3 더하기 2니까 5, 여기는 8 더하기 5니까 13, 이런 식으로 앞에 두 개를 계속 더해서 나아가는 규칙의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보시면은 이 노란색 음영되어 있는 곳에 61.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61.8, 38.2, 자, 161.8, 161.9. 이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이거를 어떤 미술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황금률이라고,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그런 이제 규칙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아까 전에 이거를 보셨을 때, 자, 이 파동 첫 번째 만약에 100%가 올랐다. 근데 두 번째 조정이 들어갔을 때 61.8%가 떨어진다. 그랬다라면 세 번째 다시 재차 상승했을 때에는 전에 상승했던 거에 61.8배, 61.8% 배를 이제 총 161.8배가 오른다. 그 다음 파동에서는 더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 첫 번째 상승보다 61.8% 그래 61.8% 정도의 조정을 완만하게 이렇게 소화해낸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1번에서의 상승보다 3번에서 상승은 1.61배, 1.6배 정도 더 강하더라. 지금은 숫자는 너무 외우시지 마시고 첫 급등이 나왔을 때 60% 정도만 빠지면은 그때 들어가면 첫 급등 나왔던 그 상승폭보다 1.6배를 더 먹고 나올 수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 어떤 주식시장에서 흔히 관측이 가능했던 그런 자료들이고, 그 자료들을 베이스로 어떤 시장에서 모두가 접근하게 되는 근간이 되는 이론이 바로 엘리엇 파동이다. 이 정도만. 그래서 100%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디 게시판이라든지 이런데 항상 장난반 진단반으로 이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에는 1,000원 올랐으니까 이번에 여기서 하면은 1,600원이 오를 거다. 그런 말이 여기에서 이런 데서 이제 기초가 돼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엉뚱하고
굉장히 좀 책임감 없게 그렇게 올리기 뭐 이렇게 막 작성이 많이 되는 글들이 많지만 그 분들은 최소한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은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글을 쓰시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다시 아까 삼성출판사로 돌아와서 자, 엘리엇 파동 여기서 물론 이 28,500원에서 여기 2만원대까지 이날 28,500원 올라갔다가 2만원대까지 약 한 몇십 프로 빠졌죠. 빠졌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만큼 올랐던 것보다 1.6배를 더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론은 100% 맞지 않는다, 100% 들어맞진 않는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는 이런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 위치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표들, 내가 지금까지 습득한 기술적인 분석 사항들을 함께 계속 또 겹쳐 나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종목에 대한 신뢰, 내 어떤 분석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어떤 상승에 대한 확신이 뭐 단 1%라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 부분은 저희 회원님들께는 항상 많이 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 삼각수렴 차트도 이제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실제 어떤 매매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하죠. 많은 분들이. 자, 이거는 보시면 어때요? 저희 맨날 뭐 회원님들께 말씀드릴 때 자, 뭐 종목 차트가 이거는 저희 이제 예전에 그때 지지와 저항 할 때도 그때 배우셨죠.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데 위에를 못 뚫으면은 이게 계속되면은 이거를 돌파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이쪽은 상승 국면이고 이쪽은 이제 하락 국면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뭐 트라이앵글 우리 뭐 삼각 수렴형의 어떤 그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도 어떤 이런 지지와 저항 역시 전부 다 이제 이런 엘리엇 파동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서 계속 검증이 되고 있는 이론이고, 자, 이론을 믿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은 그런 의문이 혹시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우린 배울 게 없어요. 결국 감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다 같은 이론과 다 같은 기술적 분석 기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다라고 모든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뭘 근거로 얘기를 하겠어요? 다 똑같은 책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기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는 차트를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 차트 좋다, 그런 말씀들이 다 이제 어떤 이론들과 이런 뭐 기술적인 분석들, 거기서 그런 것들이 부합될 때 우리가 비로소 아, 지금 차트가 자리가 좋다, 지금은 뭐 좋지 않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 좀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자, 이 그림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림인데 지금 다시 올려드린 이유가, 자, 우리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저 엘리엇이라는 분이 할 일이 없어서 차트 뭐 캔들만 보고 이평선만 보고 계시지는 않고 어떤 전체적인 종목들을 다 어떤 패턴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라도 어떤 규칙을 저렇게 찾아내고 사람들의 심리가 주식에 얼마나 주식 매매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얼마나 또 큰 수익률의 극명한 차이로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지금 연구해내신 굉장한 어떤 위인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진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보시니까 그 몇 가지 이제 지표들도 지금까지 기초편에서 다뤄왔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마인드 컨트롤적인 부분이랑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도 계속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함께 배워나갈 건데,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만 무슨 분석이 된 뭐 주식이 그러면 실적이 좋은 종목은 다 올라가던가요? 절대 아니죠.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야지. 근데 안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호재가 있으면은 100원짜리 종목이더라도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가죠. 거기에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단순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접근했을 때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그 배경에 지금 뿜어져 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인드 컨트롤적인 부분이나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 그게 무서운 게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 그러면 이거 계속 이 뭐 QHTV를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모든 규칙을 다 깨달으니까 그때는 뭐 주식이만 보이겠네?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 전보다는 지금 나아지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전에 왜 오르는지도 몰랐어. 이거는 그냥 무작위로 막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혼돈스러운 곳인데, 근데 알면 알수록 막 요동치는 그 사이에 어떤 알 수 없었던 규칙들이 다 알고 보니까 있고 패턴이 숨어 있더라. 그게 이제 또 중급반대 말씀드릴 내용인데, 어떤 카오스 이론과 어떤 프랙탈 이론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나중에 궁금증을 가져보시면 재밌습니다. 카오스 뭐 예를 들면은 번개가 칠 때 다 모양이 이렇게 다르죠. 그거는 뭐 습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성층권에 무슨 사항들이 뭐 작용이 자연적인 어떤 뭐 영향이라든지 그런 게 작용돼서 그 번개는 다 생긴 게 무작위일 거다. 혹은 뭐 여기 지금 이거 나무 있죠? 이 나무 가지도 나무에 따라서 다 나는 게 다를 거다. 다 가지가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다 그런 걸 이제 카오스 상태라고 따지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수학적 어떤 그 안에서도 규칙이라는 게 있더라. 저희 눈 내리면은 눈꽃이 이렇게 막 손에 딱 녹아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해봤죠. 눈꽃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예쁜 어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거는 그런 어떤 다 형상을 다 띄고 있죠. 카오스 프랙탈이라는 거는 어떤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는 그 환경 안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일정한 뭐 유사성과 어떤 수열과 규칙들이 존재하더라. 우리 예전에 옛날에 유행했던 어떤 인기 있었던 뷰티풀 마인드라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굉장히 이제 나중에 수학적으로 완전 천재적인 분인데, 나중에는 그걸 하죠. 비둘기들이 걸어다니는 그거를 걸음걸이의 패턴을 막 분석을 하면서 이제 차츰 이렇게 조금 어떤 본인의 환상 상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제 뭐 나중에 수학을 배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분명히 이거 말고도 다른 무엇이 있을 거다.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게, 주식은 계속해서 의문점과 궁금증을 내가 던져보고 그거를 계속 검증해보고, 내가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또 가질 수 있고, 그런 재미가 있어야 좀 주식 투자도 좀 재미있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수익을 내더라도 이게 단순히 어떤 추천을 통한 매수와 추천을 통한 매도가 아닌, 정말 이게 나도 이런 게 이제 보인다, 그런 어떤 재미를 저희 QHTV와 좀 함께 계속 영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좀 내용이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무슨 재미있는 그냥 신문 쪼가리 어디 저 옆에 있는 간단 지식 코너 뭐 그런 거 한번 그냥 들어봤다, 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에 올려드렸던 뭐 삼성출판사 저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오늘 샀다고 내일 오르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급등하면 보통 저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오긴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시라면은 뭐야 뭐 그러니까 내일 오른다는 거야, 뭐 사라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사라는 거 아닙니다. 사실하는 거 아니고, 단순히 그런 어떤 1차 파동 이후의 눌림목과 그 이후에 2차 파동 가능성을 예시로 올려드렸고, 거기에 어떤 디지털 조선의 과거의 어떤 엘리엇 파동을 적용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의 차트를 같이 보여드렸고, 실제 엘리엇 파동의 그 어떤 그 모델, 그거를 이제 같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궁금한 사항이시라든지 좀 그런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어떤 홈페이지, 요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다 항상 오픈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고, 그 무료 체험반 이런 데도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무료 체험반 같은 곳에 바로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뭐 함께 어떤 좀 주식을 재미있게 좀 함께 뭐 알아가면서 즐거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도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즐거운 주식 투자 생활을 좀 영위하시고 싶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또 QHTV와 저희 어떤 카페라든지 저희 QH 인베스트먼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저도 이제 퇴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 때는 저희가, 자,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다음 강의 때는, 자, 오늘 일리엇 파동 맛보기까지 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타임은 끝났고, 다음 강의 때는 이제 거래량 바로 들어갈 겁니다. 거래량 들어갈 거고, 이제 거래량하고 매물대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전체적인 기초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는 복귀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편에 대한 어떤 모의고사, 어떤 평가를 좀 진행을 해서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회원님들께서 잘 따라오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 좀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초편 마무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